예,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윈저 대학교의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약간 연관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내용에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도 저희 학교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약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캐나다의 윈저가 어디 있냐면은, 그, 시카고, 뭐, 디트로이트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는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한강처럼 저희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디트로이트 시티가 이제 자리하고 있고 그 두 도시를 이제 다리가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큰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5대5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도시를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이게 디트로이트와 이제 남쪽에 있는 곳이 윈저 지역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시의 크기를 똑같은 이제 약간 따와서 이제 비교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디트로이트가 상당히 크고요. 이건 이제 저희 윈저가 한 3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따지고 보면 한 강남의 한 3구 정도 되는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쪽으로 이제 디트로이트의 뭐 다운타운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저희 동네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이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배터리를 이제 이용해서 이 동네에 있는 크라이슬러 공장이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기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수출한다는 개념으로 있는 도시이고 디트로이트에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선박에 대한 얘기지만은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는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이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자율 선박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처음에 이제 얘기가 됐던 거는 다빈치가 뭐 자율적으로 뭐 움직이는 단순하게 이제 움직이는 어 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가장 최근에 와서야 이제 자율 주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게 된 거는 거의 이제 100년 이제 좀 100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1925년도에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차량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념이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실 이제 도입이 됐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들의 개발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1차, 2차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기대치와 그리고 또 실망감이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사진도 1950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자율주행차가 이런 식으로 도입될 거라고 우리가 믿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뭐 흥망성쇠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이게 오게 됐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얼마만큼의 우리에게 자율주행의 어떤 만족감을 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지금의 이제 사실은 이제 전쟁과 같은 이제 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 많은 이제 회사들 중에 애플도 사실은 이제 참전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이제 레드오션이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사실은 애플은 이제 이런 전쟁에서 약간 한 발 물러난 상태고 웨이모는 이제 구글의 이제 자회사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이제 크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 경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냐고 하면 보면은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요때에 이제 미국 국방성에서 이런 어떤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국방성에서 하게 됐냐면은 이제 전쟁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많으니 어떤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요구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이제 2004년도에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그 사막을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들의 어떤 개발을 이제 챌린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여러 대학교들이 참여하였지만은 첫 번째 보시는 학교가 이제 스탠포드고 이제 두 학교가 케네기 멜론 학교들입니다. 네, 첫 해에는 아무도 성공을 못 하고요. 2005년도에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1, 2, 3등 4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연구원들이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 연구원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구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라이더라는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글에 가서 셀프 드라이빙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연계해서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몇 년 후에 처음으로 구글 차량이 하는 게 이제 실질적인 도로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 근처에서도 이제 이런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행되고 있고요. 2020년도에 피닉스, 그러니까 아리조나에 있는 피닉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드라이버리스 택시가 서비스가 실행화됐습니다. 상용화됐죠. 그리고는 200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여름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한국 분들도 이런 이제 택시를 한번 타본다고 한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운타운만 주행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고속도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이제 주문해 이제 부르면 오게 되고 정말 사람이 없죠. 유튜브를 보시면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가 그 사항들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무인 차량의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 시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이 특정 지역인데 피닉스에서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만 하는 이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성립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전기 차량만을 이제 상용화 시킵니다. 그래서 전기 차량에 이제 2014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들만 넣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2019년 정도 됐을 때 사실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차량들의 크루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레인 키핑이니까 지금 보면은 상당히 뭐 단순한 기술이 처음으로 상용화되고 근데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빠르게 이 기술들이 사실 이제 향상이 되죠. 그러면서 지금 2024년, 그 2024년 이제 로봇 택시를 테슬라도 이제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경쟁 회사들이 이제 약간 다른 형태로서 지금 이 전쟁에 이제 인볼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웨이모랑 테슬라가 서로 다른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목표를 가고 있지만은 두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X축에 있는 게 대량 생산의 어떤 을 의미하고요. Y축이 이제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기술 어떤 레벨 1, 2부터 레벨 5입니다. 레벨 1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고 레벨 5는 우리가 원하는 이제 fully automated vehicle을 얘기하는 전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서로 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웨이모가 원했던 거는 보다 향상된 기술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점점점 대중화를 간다는 어떤 전략을 쓴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먼저 대중화를 실시한 다음에 대중화에서 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점점점 기술력을 높여간다고 하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서로 간에 이제 뭐 태동하게 됐던 어떤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지금은 약간 기술적으로는 웨이모가 앞서가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럼 또 누가 어 풀리 오토메이션에 먼저 도달할까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화가 제일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붕 위에 저런 어떤 어떤 디바이스를 놔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저런 기구들을 얹어 놓으면은 스포츠카의 어떤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를 도입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트랙티브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EV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카메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면 카메라는 가격도 싸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죠. 그래서 일단은 서로 간에 이제 취하게 됐던 전략이 다르게 되죠. 웨이모는 직접적으로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런 기술들로 이제 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차량들이 어떻게 그 사물들을 인식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다른 인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비전에 관련된 카메라나 레이더 모두를 다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사실 그 기술들을 처음부터 도입을 했죠. 그리고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어웨어니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거리 정보입니다. 다른 물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비전으로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진 않죠. 테슬라가 쓰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픽셀 정보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3D 관련된 뎁스 정보를 뽑아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 보다 높은 정확한 성능을 가질 수 있지만은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을 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전만을 의존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이제 레이더 기술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없앴습니다. 있던 기술을 없애고 이제 비전만으로 가겠다고 하는 어떤 좀 강한 어떤 자신감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에 반사되는 차량들이 아까 보였던 어떤 오류 같은 것도 똑같은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라이다 데이터가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니면 맵 정보가 있었으면 아까 같이 보였던 오류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반사된 어떤 차량의 모습 같은 경우는 웨이모는 이런 문제가 없겠죠. 왜냐면은 라이다에서 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저기 차량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비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오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만큼의 지능이 사실 이제 개발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정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각 포인트마다 거리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디스턴스 정보가 있는 편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저희 눈과 같이 사물을 보는 어떤 픽셀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쉐입 같은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쉐입에서 오는 어떤 이미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스턴스 정보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전으로 보면은 이제 스톱 사인을 읽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글자의 픽셀들을 이제 색깔 보다 보면은 글자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레이더 정보가 있었으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 않았을 텐데 저희 눈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일루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지는 저도 궁금한 면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제시를 해준 어떤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면에서 보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닥에만 그려져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한테 이런 어떤 도로 주행을 시키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거는 생각만 해본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봤었죠. 인셉션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에서 볼 때는 계단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지만은 그 자리에 오는 이제 어 일루전이죠. 환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만 발생하는 거고 다르게 보면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똑같이 이제 비전만으로 데이터를 가져간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테슬라도 이제 이렇게만 구성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대중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싼 면도 있고 모양도 안 나고 그리고 그 구동을 하기 위한 이제 소스도 많이 이제 요구되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격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이제 점점점 이 가격이 싸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몇만 원이면 사실 구매를 할 수 있고, 이제 360도로 이제 한 열 몇 대의 카메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고,
이거 보시면은 컴퓨팅 하는 것도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뭐 테슬라에 비해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차량 뒤에 보면은 큰 컴퓨팅을 이제 사실은 왜냐면 라이다 데이터가 워낙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센서 데이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팅 하는 어떤 소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중화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해결되는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겁니다. 기술력은 어느 정도 와서 지금 벌써 샌프란시스코나 여러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성공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풀리 이제 오토노머스 비이클로 대중화를 시켜야 된다면은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뭐 약간 다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디지털 메이블은 사실은 보면은 이제 웨이모는 그냥 구글 아시겠지만 맵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디지털 맵들 다 구축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방면, 그래서 애큐레시가 있는 방면에 사실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적용하려면은 이제 그만큼 구축에 대해는 뭐 저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스톱 사인을 두고 다니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 웨이모 같은 경우는 스톱 사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는 이제 오류로 인식을 하고 그냥 어떤 무시를 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해석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리얼 워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웨이모는 실제로 자기가 운행하는 차량에서만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판매되어 있는 모든 차량들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큰 차이의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테슬라가 잘 만든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웨이모를 앞서가지 않을까? 현재에서는 지금 웨이모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만은 이후에 간다면은 언제 테슬라가 좀 더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같은 거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보면은 미래적으로 볼 때 테슬라가 좀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찬반이 많은 부분이라서 쉽게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거는 어떤 기술적인 면인데 좀 약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가장 이제 리딩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어떤 뭐 을 보고 나서 자율 선박에 온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경적으로 아니면은 자율 차량과 선박은 또 다르죠. 왜냐면은 놓여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뭐 다르게 운행하는 차량과 선박도 다르고 날씨 조건도 다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술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율주행에서 쓰였던 기술이 이제 충분히 자율 선박으로 이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들이 있지만은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한번 개발되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낙수 효과가 이제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잘 개발된 딥러닝 이제 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자율 선박에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는 점이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발전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반면에 대해서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워낙 이제 희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술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쉽게 그런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